이 보그의 인포테인먼트는 정말 그야말로 쓰레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X7입니다. 이 차가 뭐 출시되자마자 품절, 완판 이런 뉴스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 완판이라는데 길에서 왜 이렇게 안 보여? 라고 의구심을 가지셨던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차가 한국에 이렇게 좀 출고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사실 뭐 링컨만 타고 포드 타고 캐딜락 타고 맨날 이러다가 좀 독일차 돈은 있고 큰 차 타고 싶은데 X5 타기에는 좀 작고 짐도 얼마 안 실리고 하다 보니까 좀 이 고급차를 선택할 때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 X7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X7이 지금 미국에서 월에 6,000대에서 8,000대씩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출고 기준으로. 그리고 미국 생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BMW 입장에서도 그렇고 굳이 미국에서 지금 판매되는 것도 다 수량을 못 맞추는 와중에 한국까지 뭐하러 뭐 배를 띄워서 보내고 난리를 칠 필요성을 잘 못 느끼나 봐요. 이 BMW의 파워트레인, 이 엔진, 이 ZF 미션, X 드라이브,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미 많은 분들께 검증을 끝낸 아주 신뢰성이 높은 파워트레인이고, 그리고 이 디자인, 지금까지는 또 없었던, 지금까지 절대 이 가격에서는 볼 수 없었던 흡사 길에서 롤스로이스 컬리넌을 본 것 같은 그런 압도적인 포스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뭐 이 레이저 라이트 하며 옆라인 실루엣이 죽여줘요. 정말 나는 풀사이즈 SUV다 라는 거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뭐 디자인 전체적으로 너무 예쁘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차량이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2열 시트는 독립 시트가 들어가고 6인승이고 3열에도 뭐 사람이 앉을 수 있다, 3열도 편하게 앉을 수 있어, 풀사이즈야, 옵션도 좋아, 그리고 BMW야. 그러다 보니까 이 차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제가 이 차가 왜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느꼈냐면, 이 X7이 나오고 나서 야 레인지로버 보그는 이제 끝났다, 보그는 다 팔았네, 야 보그 안 그래도 안 팔리잖아 요즘에, 야 보그 그 잔고장 많은 거 누가 타, 야 이제 영국산이 아니라 독일산 풀사이즈 SUV를 살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라고 하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이 보그는 여러분들이 막 갖다 이렇게 동네북으로 두들겨도 되는 그런 차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X7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보여드리고, X7이랑 이 보그, 지금 얘는 롱바디고 4.4 오토바이오그라피 모델인데 신차 가격이 2억 2천만 원입니다. 얘가 1억 2,900이니까 거의 1억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오늘 두 차종을 보여드리면서 이거 절대 같은 그레이드의 차량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X7부터 한번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트렁크 공간을 비교하기 이전에 X7에서 좀 아쉬운 부분, 사실 럭셔리 SUV다 라고 하면 이 뒤에 이 뒤태가 또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뒷창문 와이퍼가 이렇게 좀 드러나 있다. 보그 같은 경우에는 이 루프 스포일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글라스는 안으로 말려 있고 이 와이퍼가 안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그게 또 대형 럭셔리 SUV의 뒤태를 볼 때 그 디테일 중 하나인데, 여기 좀 아쉽고, BMW X5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위아래로 이중으로 오픈되는 트렁크 도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X5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SUV가 이렇게 테일게이트가 위아래로 열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냥 뛰어 올라서 앉아 있어도 될 정도의 의자 역할도 좀 해주고, 그리고 또 트렁크 도어가 일체형으로 그냥 위로 한 번에 오픈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범퍼가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짐 실을 때 범퍼를 옷으로 쓸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중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 아래쪽 게이트는 위쪽 게이트에 항상 이렇게 덮여 있어요. 덮여 있다 보니까 여기는 더러워질 일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열어서 무거운 짐을 이렇게 놓고 쓸어서 넣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은 정말 누구나 다 공감하시는 굉장히 큰 장점이다. 또 한 가지 있죠. 트렁크에다가 짐을 많이 싣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 짐을 꺼내야 될 때 트렁크를 열면 이렇게 아래 한 단 받쳐주지 않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짐이 쏟아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테일게이트다. 그래서 X7 보그 이 부분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그에서는 이 설명은 생략하는 걸로 하고, 트렁크 사이즈 이 차량이 보그보다 작아요. X7이 아무리 X5보다는 커졌지만 보그보다 길이가 5cm 짧고, 그리고 폭 같은 경우에는 무려 7cm가 좁고, 뭐 대신에 보그보다 300kg가 좀 가볍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트렁크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가 114 나오고, 자, 폭이 110. 자, 보그를 보여드릴게요. 자, 깊이가 100 나왔고요. 112. 자, 이렇게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차 외형이 보그가 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이 트렁크의 폭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데 깊이에 있어서는 X7이 더 깊다. 그러니까 트렁크 공간, 이 바닥 면적이 중요하잖아요. 바닥 면적 같은 경우에는 X7이 더 크다. 트렁크 공간은 X7이 더 넓다. 하지만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이 보그 같은 경우에는 롱바디고 뒤에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공간을 좀 뺏어 먹는다는 거, 요거는 좀 염두를 하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3열을 펼쳤을 때의 트렁크 공간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의 공간이 남는데 3열까지 펼친 상태에서는 여기 골프백은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보스턴백 한 2개 들어가면 끝나는 정도 사이즈네요. 그렇기 때문에 4명이 탄 상태에서 골프백 4개, 보스턴백 4개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3열을 펼치고 나면 트렁크 공간이 매우 좁다. 닫을 때는 이렇게 닫으면 아래 먼저 닫히고, 그리고 그래. 자, 그럼 이제 3열을 타볼게요. 앉을 수는 있는지. 으쌰. 제가 3열에 앉으면 항상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이 시트, 허벅지를 서포트해주는 이 시트의 높이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X7도 뭐 팰리세이드 정도 수준보다 아주 조금 나은 수준?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도 허벅지가 이만큼은 떠요. 보이시나요? 허벅지 뜨는 거? 그래서 3열에 앉았을 때 성인이 장거리 운전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 X7은 프리미엄 SUV이다 보니까 3열도 굉장히 많이 좀 디테일들을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타입C가 꽂히는 고속 충전 포트가 있고요. 이 팔걸이가 앞쪽에 사용한 거랑 다 마찬가지의 가죽으로 전부 마감이 되어 있고, 물론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공간 때문에 3열을 접었을 때 트렁크 공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크게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3열에 사람이 만약에 앉아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다. 그리고 3열에도 공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3열에 에어컨만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히터 이쪽에서 이 천장 루프 쪽에 있는 공조 장치에서 다 활용이 가능하고, 아무래도 3열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 2열 시트의 높이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답답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3열에 따로 이렇게 글라스를 만들어 줬다. 틸트는 안 된다. 틸트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하다. 그리고 3열에도 ISO 픽스가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많이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이제 장인 장모님 모시고 이제 와이프도 태우고 아이도 같이 탈 때, 그래서 운전하시고 2열에 독립 시트에 장인 장모님 앉으시고, 그리고 엄마랑 아이는 3열에 물론 3열은 위험하다라고 해서 장인 장모님이 뒤로 오시는 경우들도 많겠지만, 감독님은 어떤? 장인 장모님 운전시켜요. 장인 장모님 운전시켜요.
자, 그리고 3열의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맨 뒤로 밀었을 때 엉덩이를 뒤에 완전히 딱 붙이면 네, 이 정도 남고, 이 3열은 다 어쩔 수 없나 봐요. 그 내비게이터를 제외하곤 링컨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3열도 허벅지가 완벽하게 서포트가 되는 거의 처음 보는 차였는데 얘는 거의 팰리세이드 3열 수준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게 2열을 뒤로 너무 많이 밀어버리면 사람이 허벅지 서포트 안 되면 이걸 벌리든가 앞으로 좀 픽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3열에 사람이 앉으려면 무조건 2열은 공간 희생을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2열 공간이 희생이 되려면 1열도 좀 함께 희생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야 그나마 3열에 좀 앉을 수 있다. 형, 시트를 왜 안고 있어? 진짜 불편해 보인다. 머리도 다? 머리도. 도어 스컷이 지금 여기까지 튀어나와 있는데 도어랑 일체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안쪽 발판까지의 그 폭이 좀 있어요. 뎁스가 좀 있고, 그 뎁스가 좀 있는 상태에서 시트를 아무리 완전히 제껴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폭은 사실 요만큼밖에 안 된다. 자, 이제 운전석에 타볼 건데 운전석 비닐도 좀 벗길게요. 이제 너무 바스락거려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국산차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얇은 비닐에 끝에 고무줄 처리해서 시트를 이렇게 칭칭 감아 놓잖아요. 그러면 그거 뜯다가 고무줄 땅 튕기면 손 이렇게 막 아프고. 잠깐만요. 괜찮으세요? 중간에. 이렇게 도어 모양의 박스로 되어 있고, 이거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자, 일단 실내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A 필러도 마찬가지, 이 루프도 마찬가지, B 필러 뒤에까지 전부 다 블랙 알칸타라로 쌓여져 있다. 자, 그리고 실내에 탔을 때 느껴지는 좌우 폭도, 이 실내 공간 있죠? 실내 공간도 사실 X5랑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져요. X5 대비해서 이 외경은 좀 부풀었지만 실내 공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BMW 인포테인먼트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이 클러스터의 해상도예요. 일반적으로 차량 안에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다라고 하면은 약간 픽셀이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그냥 노트북 화면, 아이패드, 갤럭시다, 그냥 아이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해상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터치감도 그래요. 사실 이 터치감, 지금 제가 굉장히 부드럽게 쓸어 내리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냥 탁탁 쓱쓱쓱쓱 이렇게까지 소프트하게 터치를 했을 때 아무런 버퍼링 없이 굉장히 즉각적으로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인포테인먼트를 갖춘 차는 BMW 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지금 현재 이 녀석까지도 안드로이드 오토가 이제 적용이 안 되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네, 2020년 말부터는 BMW에서도 이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하면서 안드로이드 오토도 이제 유선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 X7 실내는 이렇습니다. 자, 잠깐 2열만 앉아보고 보고로 가실게요. 자, 2열입니다. 너도 벗자. 아무래도 독립 시트다라고 하면 독립 시트는 굉장히 뭔가 퍼스트 에디션이 떠오르고 굉장히 컴포트할 것 같고 굉장히 편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도 이제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 차의 이 독립 시트는 사실 국산차 팰리세이드, 이것도 뭐 팰리세이드랑 비교를 자꾸 하게 되는데, 뭐 팰리세이드가 이 차랑 지금 똑같은 시트 배열의 모델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2열 시트도 X7 프리미엄, 뭐 독일의 프리미엄 초대형 SUV라는 그 수식어에 걸맞는 시트는 사실 아니다. 일단 2열에 통풍 시트가 없어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 제가 전에 그 7 시리즈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가죽 있죠?
그나마 앞에는 좀 괜찮았었는데 이 스티치는 장안평에서 딱 작업한 그 정도 퀄리티고 그 정도 몸에 감기는 느낌이다. 그냥 스폰지 넣어놓은 느낌이다. 엉덩이도. 그래서 좀 2열의 시트 착좌감이 굉장히 별로다. 그리고 앉았을 때 지금 조수석 뒤에 타 있는 제 기준으로 이 왼쪽 팔걸이의 위치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나마 올려놓기에 괜찮은 위치인데 이 도어까지의 거리가 왼쪽이랑 안 맞아서 오른쪽은 좀 더 팔을 이렇게 벌려서 대고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높낮이 조절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2열과 3열에서. 하지만 1억 2천만 원이다. X5가 1억 1000에서 1억 2천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근데 여기 인디비주얼이라고 써있네? 어디요? 여기? 인디비주얼 패키지인가 보죠. 인디비주얼인가 보네. 장안평에서. 자, 보그 롱바디의 뒷자리로 옮겨 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급차다라고 하면 헤드라이너가 알칸타라로 싹 쌓여진 저 X7 같은 헤드라이너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그는 알칸타라 따위는 쓰지 않죠. 모든 천정을 가죽으로 전부 다 쌓아놉니다. 천연 가죽으로. 그리고 이 헤드라이너의 이음새 부분을 전부 다 스티치 처리해서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이 B필러도 마찬가지고 A필러, C필러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천연 가죽으로 쌓여 있고, 그리고 2열 같은 경우에 지금 뒷좌석에 타 있는데 이 뒷좌석의 레그룸은 일단 뭐 둘째 치고 독립 시트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흡사 독립 시트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독립 시트가 아니고 가운데 암레스트를 내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암레스트의 두께가 지금 이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앉게 되면 뭐 이 차도 가운데는 못 앉아요. 자, 그리고 이 시트의 착좌감이 그 S클래스가 보여주는 그 착좌감이랑은 또 좀 다른 차원의 착좌감인데,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그 롤스로이스의 시트에 앉으면 느낄 수 있는 그 착좌감이 있거든요. 이 엉덩이가 닿는 면적부터 시작해서 이 시트 끝에 떨어지는 이 끝라인까지 전부 다 가죽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이거는 뒷좌석뿐만 아니라 앞좌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BMW X7의 그 우드 조합이 좀 안 어울린다, 좀 촌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보그 같은 경우에는 이 탄 컬러의 가죽과 이 무광의 우드 패턴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 어울릴 수가 있을까? 정말 이거는 영국 애들의 특기인가 싶기도 하고, 허벅지 서포트도 전동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이 조수석 끝단에도 또 풋레스트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누운 상태로 발까지 쭉 뻗고 다닐 수 있는 VIP 시트가 적용되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이런 데서 이제 다른 거죠, 사실. 이런 데서 다르고, 이런 가죽을 쓰는 데서 다르고. 운전석도 좀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물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 보그의 인포테인먼트는 정말 그야말로 쓰레기예요. 쓰레기라는 말이 아깝지 않아요. 일단 터치감이 안 좋은 거는 둘째, UI가 정말 불편해도 이렇게 불편할 수 있을까? 라고 만들어 놨어요. 이게 사실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나마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고 나면서 UI 자체가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해졌고, 실제 사용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후방 카메라 있죠? 후방 카메라가 움직이다가 이렇게 틱 끊겨요. 중간에 한 1, 2초 동안 멈춰 있어. 그 사이에 차는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후방 카메라를 보고 주차를 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벽이 딱딱딱 가까워지니까. 코리안 패치를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건지 해외에서도 지금 뭐 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오토홀드가 없다라는 거, 주행보조 장치가 그냥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차간거리 유지만 간신히 한다. 방금 말씀드린 것만 빼고 생각을 하면 운전석에 앉자마자 그 1억이라는 가격 차이가 날만 하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그는 사실 굳이 따지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롤스로이스의 분위기에 가까워요. 롤스로이스 탄다고 해서 사실 뭐 막 앰비언트 라이트 막 화려하게 들어오고 그런 거 없잖아요. 편의 장비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딱 그 본질에 집중하면서 이 소재들에 집착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 팔걸이 있죠. 이것도 사실 랜드로버의 아이덴티티와도 같은 녀석이거든요. 이게 운전할 때 여기에 팔 올리고 여기 딱 이쪽에 올려서 핸들을 잡아주면은 정말 이렇게 세상 편한 운전 자세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세상 편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고급스러운 가죽을 사용한 실내, 그리고 이 운전 자세, 시트, 냄새, 이 모든 것들이 운전을 하면서 온몸으로 계속 느껴지는 이 레인지로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전매 특허 에어 서스펜션의 승차감과 버무려져서 인생이 빡빡 그리고 수리비 빡 빗물 빡 엔진 깨져 빡. 솔직히 엔진 쓰레기 인정. 이 녀석의 엔진은 8기통 디젤인데 BMW 6기통 디젤 엔진보다 진동이 조금 더 있습니다. 제가 에어 서스펜션 노래를 부르는데 이 X7 타면 에어 서스펜션이라서 좋구나 라고 충격을 받아요. 에어 서스펜션은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면은 그 X7을 처음 타시면서 느낀 충격을 레인지로버 타면은 한 번 더 느끼실 수 있어요. X7의 몸이 익숙해진 다음에도 그 정도로 달라요. 진짜야. 오버하는 거 아니야. 똑같은 에어 서스펜션이라도 보그의 에어 서스펜션은 다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레인지로버랑 X7 둘 다 좋은 차입니다. 하지만 이 레인지로버 보그는 여러분들 그 롤스로이스 타면서 그 3억, 4억, 5억, 뭐 7억까지도 하는 그 차 타면서 편의 장비, 내비게이션 이런 거 보고 타는 거 아니잖아요. 명품입니다. 레인지로버 보그는 명품으로 인정해 주기에 충분한 그에 걸맞는 신뢰 그리고 퀄리티 1억 차이가 나는 그 돈값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무리하시죠. 자, 여러분 오늘 독일의 새로운 풀사이즈 SUV 시장의 강자 X7 그리고 명불허전 사막의 롤스로이스 레인지로버 보그 롱바디를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보그는 이제 끝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약 1년 정도가 지나면 이 보그도 풀모델 체인지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출시한 기간의 텀이 5년이 넘게 나는데 보그가 아직도 이런 압도적인 퀄리티와 럭셔리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두 차종이 좀 또 한 차원 더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차량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X7을 제가 뭐 폄하한다거나 X7을 안 좋게 생각한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가격 차이가 1억 가까이 조금 오버해서 이걸 살 돈이면 이 X7을 한 대 사고요. 그리고 X6도 한 대 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만큼 분명히 다른 클래스에 있는 차다. 그러니까 이 가뜩이나 동네북으로 두드러 맞고 있는 애 보그 하면 무조건 장고장, 보그는 영국산, 뭐 영국산 공산품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던데 뭐 무조건 이런 말들로 얘 좀 그만 두드러 패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X7은 X7대로 정말 이 X5가 오히려 안 팔릴 것 같아요. 얘 때문에 이거 팀킬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나온 차량인 것 같다. 너무 좋은 가격에. 그러니까 나는 차 안에서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이런 수많은 인포테인먼트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도 너무 잘 사용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신다면 X7도 당연히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다. 하지만 승차감, 실내 퀄리티, 사이즈 이런 것들 보그와는 비교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차량 구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열은 위험하다라고 해서 장인 장모님이 뒤로 오시는 경우들도 많겠지만 감독님은 어떤 장인 장모님
아, 장인 장모님 운전시켜요? 제일 안전한. 그러네. 네, 나름 그래요? 나름 합리적입니다. 그러네. 저희 앞이 제일 안전하지, 사실.